자, 이번엔요, 그 페이지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묘를 도화살로 쓰는 예를 좀 내놨습니다. 묘, 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술이라는 기준을 적었을 때 묘가 도화살이 여기 지금 두 개 배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주를 해석할 때 도화살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관계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화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간지, 육친, 음양, 다른 격국들 같은 거를 다 종합한 다음에 거기에 도화살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사주를 해석할 때 그 도화살의 효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도화살뿐만 아니라 12신달 효용이 다 그렇습니다. 자, 요 사주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이 묘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묘라는 글자가 두 개가 중첩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사주에 보면 그러니까 목이 강함으로써 목기가 강하다는 거. 세 번째는 얘를 중심으로 비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묘와 술이 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 다섯 번째 가서 묘가 도화로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여섯 번째 보면 그 월지가 묘기 때문에 격을 이루고 있는 게 걸록격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기가 상당히 강하지만 목기의 반대편인 일곱 번째 금의 기운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일부 금 기운이 있지만 합으로 인해서 금 기운이 약화되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런 것들 갖다 종합적으로 이 사주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묘가 월지와 일지에 묘모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도화살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도화의 특성과 묘라는 글자의 특성, 묘와 도화라는 그 특성이 그러니까 월지의 시간대부터 일지의 시간대, 즉 막 15세부터 월지 시간대라고 하면 청소년부터 한 45세나 50세까지 50세 이상까지를 묘라는 글자와 도화살이라는 글자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묘라는 글자의 영향력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묘는요, 그러니까 봄의 기운입니다. 봄의 기운은요, 가을의 기운의 반대편에 있죠. 가을 기운은 어떤 거냐면 유다든가 신 이런 것들처럼 요때가 되면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만물들이 6월과 10월쯤 되면 어떤 결실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부가가치 있는 상품화되는 경우가 6월과 10월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 배, 감, 밤, 벼 이런 것들, 밀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을쯤 되면 영글어서 하나의 객관적 개체 자체가 상품으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 유는요, 어떤 결실, 그러고 요거 자체가 금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 신과 유의 어떤 지지론의 핵심입니다. 즉, 사주에 신과 유가 있거나 신운과 유운이 왔을 때 이를 벌리기보다 마무리 지어서 현금화하거나 결실되는 것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의 반대 기운인 봄은 인과 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든 결실들이 자꾸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 있는 신과 유의 모양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묘의 모양인 것은 자꾸 싹이 나와서 퍼뜨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결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늘이 있다면 마늘 자체에 가치 있는 것은 신과 유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과 인월과 묘월주 내면 마늘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마늘이 가치가 없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다시 신과 유를 만났을 때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종자를 재투자하는 것이 인과 묘의 특성입니다. 즉, 이 사람은요, 묘라는 글자 자체를 갖다가 사주에 쓴다니까 자기 특성이 뭐냐면요, 무슨 결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일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묘라는 글자가 이제 먼 미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랑 통하고요. 또 아름답게 꾸미는, 봄 되면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디자인이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그 의류의 어떤 의류라든가 문구 쪽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그 건축이라든가 설계 쪽, 그리고 그 인테리어 쪽과도 인테리어, 아름답게 꾸민다 그러면 미용이나 이용 쪽, 요런 쪽과도 굉장히 글자 이런 쪽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인재를 타고나는 게 묘라는 글자입니다. 이 묘라는 글자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요, 지지론의 묘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책을 놨던 것 중에서 지지론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묘라는 파트를 보시면 요런 것들이 왜 그렇게 있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어디가 장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일들을 한다면 묘라는 글자를 잘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묘라는 글자의 육체를 비견으로 쓰고 있죠. 자, 비견으로 쓴다는 것은 요쪽 교육, 디자인, 이런 의류, 문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신의 기술 분야로 써서 나중에 창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만약에 자기가 미용을 배웠다고 치면 이 사람의 관성이 굉장히 요 안에 있는 신금밖에 없어 굉장히 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조직 내에 몸담고 월급 받으면서 미용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기회만 닿으면 내가 그거를 창업을 하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 일간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똑같이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 고용돼서 하는 교육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한다면 고용돼서 하는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학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인을 한다면 직장에 소속돼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시간은 짧고 자기가 디자인 회사를 창업해서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뭐다? 묘라는 글자는 디자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묘라는 글자가 비견에 해당됐기 때문에 창업 쪽으로 관련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기묘 이렇게 되면 일간이 기라면 요것들이 관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 디자인, 의류, 문구 이런 거, 건축, 설계 이런 것들을 관성의 모습으로 할 때 잘한다는 겁니다. 즉 관성의 모습은 직장 내에서 내가 일정 포지션을 잡고 거기서 필요한 이런 일을 할 때 나는 잘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를 관성을 쓸 때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을 다녀도 학원 강사라도 내가 창업자가 아니라 학원 강사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는 학원 교육이나 그 교육기관에 아예 교사나 교수가 돼서 내가 교육을 담당하는 직급 일 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기가 아니라 신쯤 되면 요 글자들이 편제로 작용을 합니다. 편제는요, 유통에 관한 겁니다. 편제는 유통이라고 하는데 유통의 아이템, 즉 뭘 유통할래? 그러면 이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교재를 유통하는 것도 현재 유통인 거고요. 인테리어 용품이라든가 미용 용품 이런 패션 용품들을 갖다 의류 용품, 의류 같은 거나 패션 디자인 용품들을 유통하는 것이 편제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계일간으로 바꾼다면 여기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제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 할 때요. 교육에 대한 것들이 식신이라면 나는 뭔가 제조에 관한 것들이 내가 이 식신을 말하는 걸로 봐갖고 다양한 영업 교육이나 많은 말재주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가르치는 일에 뛰어나고요. 그 식신을 뭔가 제조하는 걸로 만든다면 디자인이나 의류 쪽을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 또는 의류를 제작하는 것 또는 인테리어 용품을 써서 실제로 인테리어 관련 물품을 제작하는 일에서 나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그것이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니 이것이 도화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와 요것은 합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자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일간이 바뀌어가면서 요 묘라는 글자와 그 도화살의 역할이 실제로 좀 직업적으로 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좀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럼 원래 있는 이제 을묘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 묘와 묘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적어도 한 50대 중반까지는 나는 이러한 일에서 승부를 봤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내가 이러한 일에 내가 기술과 자격을 쓴다, 기술을 발휘한다면 이것이 이 재성을 몰고 오기 때문에 내가 기술을 계속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내 기술을 알아봐서 그것이 나에게 안정적 수익을 갖다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묘술합입니다. 또 묘와 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유, 진, 해가 똑같이 오, 유, 진, 해를 보면 얘를 자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약간 확장을 짓다 보면 그러니까 묘와 같은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묘, 자 이런 것들도 자형이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묘면은요. 묘 자체가 이제 고법에 보면은 묘 자체를 뭔가를 파괴하는 성에서 묘파성 이렇게 그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귀성, 축은 축액성. 그래서 묘는 인은 인권성, 묘는 묘파성 이렇게 갖고 묘의 글자 자체가 파괴, 즉 벌어지는 것, 즉 씨앗이 자꾸 벌어지니까 뭔가를 보존하기보단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흐트러버리는 그런 기운으로 묘를 갖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기운 두 개씩 모이니까 형에 의한 구분보다 자꾸 새로운 것을 기존 거를 흐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능력으로 발휘되면서 얘를 하나의 자형에서 약간 확장된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글자가 중첩되면 그것은 다른 능력보다 훨씬 더 집중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묘가 이렇게 월지와 일치에 있다는 것은 묘가 의미하는 오행적 기호인 목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목기가 강할 때는요, 두 가지죠. 일간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추진력이 있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수기가 약하다 보니까 생각을 오래 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앞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하고야만 이럴 때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기운이 뭉치면 이때 발산되는 게 군겁쟁제나 군비쟁제가 쟁쟁이 우려되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가 이렇게 목기가 모이기 시작하면 특정한 일을 할 때 돈을 벌어도 빨리 벌고 싶고 많이 벌고 싶고 하나에 벌어서 내가 벌었다 싶으면 확장하고 싶어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투자를 한다면 일순간 벌 수는 있지만 그걸 다시 재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끌어서 재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만 실패하면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그런 것들이 군겁쟁제, 군비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얘 자체가 정제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현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견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추진력이 강하겠죠. 또한 누군가 추진력이 강하면서 독립성이 강하다 보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기보다는요, 내가 일을 선택하고 일을 할지 말지 무엇을 할지를 내가 선택할 때, 즉 창업을 할 때 잘 될 수 있는 사주라는 겁니다. 묘와 술이 합이라는 것은 얘는 봄이요, 얘는 가을이다. 그러니까 춘추가 합의되어 있으니 춘추의 합이라, 내가 일을 벌리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묘 자체만 있다면 막연한 미래를 꿈꾸는 허상이 있을 수 있지만 술이라는 것이 합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힘도 있다. 다만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요새 신유술로 흐르기 시작하면 결실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묘지도 흐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쪽으로 더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묘수랍이든요, 묘수랍은 주 해석은요, 운의 변화를 해석할 때 많이 씁니다. 또 묘가 도화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갖다 집중시킬 수 있는 일.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내가 강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강생이 많아집니다. 또 디자인을 하더라도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의류를 내가 디자인을 하거나 만들거나 하더라도, 유통을 하더라도요, 내가 유통하는 거, 내가 만드는 일, 이것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디자인적 차별화로 인해서 눈에 확 띄는 일을, 이 디자인, 이런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도화 역할입니다. 또한 요거 자체가 좀 걸록격일 지금 형성하고 있죠. 보통 걸록격을 형성하는 건 고전에 보면, 그러니까 고전에 보면 이제 걸록격인 경우 벼슬을 하는데 최고 고위직은 못 갑니다. 근데 중간 정도의 그 벼슬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녹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의 나라의 녹봉을 받는다. 즉 월급을 나라에서 받는다는 거 하나. 그리고 강한 책임감 때문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한다. 근데 과거에는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자영업을 한다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록격인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현대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한 40대 50대쯤 되면 일간의 힘이 강해질 때 창업을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중간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걸록격이었다면, 현대에는 30, 40대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대가 넘어가면은 자기가 직장 생활했던 걸 경험을 바탕으로 하든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잡든 창업을 하는 것이 걸록격의 운명입니다. 여기에 목기운이 강해질 때 금기운이 약해지니까 금기운은 나를 제어하는 거죠. 내가 의무감을 갖고 내 책임을 다하는 거, 그런 걸 잘 못하는 겁니다. 목기운이 강해질 때는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목기운이 강해질 때 창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주에서 요게 강해질 때는요, 인년, 묘년, 진년 때 강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여쭤보면 인년 또는 묘년이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도화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묘라는 글자가 가질 때 이런 분야, 그러니까 교육, 디자인, 의류, 문구, 설계, 디자인, 인테리어, 미용, 패션, 이런 쪽이 도화살의 종류에 따라 이런 분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까 자와 오가 달라지듯이 묘도 이렇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에다 달라지는 가장 핵심을 보려면 지지론을 봐라. 지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론 2권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것을
실제 사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유도화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도화살은요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일주가 유가 이제 C 있으면서 유가 저기 그 GT 요걸 지금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GT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묘가 여기 있고 유가 여기 있으니까 요건 육해살이 되죠. 요건 도화살이 됩니다. 즉 요것은 육해살이 되고요. 요건 도화살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장성살이죠, 자체가. 자, 띠 자체에 장성살이 있다는 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 묘, 유, 이 네 개는 이게 띠로 있을 때는요, 장성살이 되는데, 요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일을 하든, 가업을 물려받든 자기 일을 하든요, 한 우물을 팔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인, 신, 사해 이 사람들은요 보통 역마살이나 직살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요 특정 일을 A라는 일을 성공할 때 B라는 일을 바꾸고 B라는 일을 바꿀 때 성공할 때 C라는 일을 바꾸면서 자꾸 새로운 트렌드를 바꿔나갈 때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진술충매생들은요 하나의 일이 성공할 때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걸 하면서 플러스 B라는 거 벌리고 이걸 하면서 플러스 C라는 거 벌리고 플러스 D라는 거 벌려서 잘 될 때는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못 될 때는요 전부 다 망하고 처음 것만 남겨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공 방식이 띠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좌우무효띠는요 어떤 집안 중에서 어떤 집안의 그 가업을 물려받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손의 역할, 막내라도 좌우무효띠가 집안의 장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역할을 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한테는 집안에서 그 어떤 그 유산이라든가 가업을 갖다 이 사람들한테 많이 넘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쥐띠를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도화살입니다. 이게 도화살이 보통 연과 월에 있는 도화살이 있고 일에 있는 도화살이 있고 시에 있는 도화살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체로 연과 월에 있는 도화살은 자기의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끼와 재능을 보이면서 그걸 통해서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인 거고요. 일에 있는 도화살은 그러니까 자기의 도화살일 수도 있지만 또는 배우자가 도화살을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상하게 일에 도화살이 있는 경우는요. 자꾸 나한테 도화살에 끼가 없다면 끼가 많은 사람들을 내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향이 큽니다. 또 시에 도화살이 있을 때는요. 내가 아니라면 자녀에게 도화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유명세가 있는 자녀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보통 도화살이 연월 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에 어떤 도화살 중에서요. 자, 오, 묘, 유 이런 것들이 도화살의 특성이 다 다른데요. 유는요 보통 금 기운이 강하지요. 금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금 기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옳고 나는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너는 틀리고 너는 맞다. 이런 것처럼 구분이나 시비를 판정하는 것도 금의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편과 다른 편을 구분합니다. 요것이
의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리의 어떤 한 분야가 됩니다. 뒷골이고 의리예요. 그러니까 의리랑 정의랑은 다릅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만 의리는 우리 같은 편에 편을 드는 겁니다. 또한 그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이별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금의 기운입니다. 요것들은 전부 다 지지론에 나옵니다. 즉 시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젊었을 때까지는 묘라는 기운은 이거 정반대죠. 그러니까 묘라는 기운은 여러 사람과 인이라고 해갖고 그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너도 친구 나도 친구.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는 거예요. 또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또 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근데 얘는 현실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행동과 유가 추구하는 가치나 행동이 정반대예요. 만약에 일지가 묘고 시지가 유라면 젊었을 때 여길 중심으로 해야 55세를 치면 55세까지의 삶이 묘라는 삶이었다면 이 유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55세 이후의 삶은 유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에서 묘라고 살아왔던 산경이 유로 바뀔 때요. 이 사람은요. 그동안 55세까지 자기가 몸담았던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유라고 하는 도화살을 활용하면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유가 발동될 때 묘라는 그러니까 묘라는 시간이 55세까지 몸담았던 사회나 인맥, 어떤 일에서는요, 단절되는 게 유의 기능이고요. 유의 기능을 단절시키고 이러한 단체 상황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습, 이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유가 앞에 있는 삶과 좀 단절되는 모양을 보면서 그 옛날 책에는 뭐냐면 칼춤 추는 도화라고 표현하는 책도 많습니다. 칼춤 춘다는 게 뭐죠? 단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단절의 의미를 묘라는 봄 기운이 있던 곳에서 활동을 접고 또 인맥도 연락도 끊고 유라고 하는 결실과 시비 판정을 할 수 있는 동네로 가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그래서 유를 갖다가 어떨 때는 칼춤 추는 도화라고 얘기하고요. 이 자라는 것들은 글자가 이제 어둡고 깜깜하고 붉고 이런 것들이니까 애정에 관련된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자는요, 어떤 그 무슨 나체도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녀 간의 문란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글자가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고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에 도화살이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에서 도화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또한 가령 뭐 골랑도화라 해갖고 뭐 이게 병자일주가 신묘시 태어났다면 여기에 일간이 간합을 하고 지지가 자묘형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골랑도화 해서 그러니까 그 도화살 중에서 가장 집안의 어떤 풍비박산이 날 수 있는 도화살의 최악의 상황을 연상해서 굉장히 도화로 인한 피해가 큰 것, 음주, 가무나 여자는 이제 치정 문제 때문에 집안이 말아먹는 것, 이런 것들을 골랑도화로 표시를 했는데, 이 역시 고전에서 나와서 도화살이 특별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었던 시대, 그때 이루어진 어떤 그 해석 내용이라는 거, 현대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현대에서는요, 오히려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다른 간지, 육친, 음양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화를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봤던 게 그러니까 도화살 중에서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특징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키워드를 주고 그거에 맞는
얘들을 지금 책에다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이 사주에 도화살이 있을 때 해석 틀을 갖다가 딱 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사주를 본다는 것은 패턴들을, 그러니까 각 그 사주를 구성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각각의 패턴 내가 머릿속에서 딱 그 구도를 또 해설을 짜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주를 해석하는 게 실전 상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봐서 신살 따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주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연살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을 좀 대운에서 연살이 들어왔을 때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